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저희 김프로TV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합니다. 지나온 15년, 저는 법인 대표님들의 사업적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부터는 김프로TV를 통해 명실상부 기업의 국가대표 코치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죠. 매년 이 즈음에 내년에 변경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오늘 영상은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하는 부분이 바로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녀에게 적용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과 별도로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존 5천만 원에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 양쪽 집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증여 시기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이후 2년, 총 4년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1억 한도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 기간은 10년이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 전후 2년, 총 4년으로 짧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도 취지가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규정한 시기는 2014년입니다. 그 이후 10년간 물가와 소득이 상승하고 전셋집 마련 비용이 상승하는 등 결혼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죠. 2023년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천만 원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주택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고 수도권이 3억 원이라는 조사도 있고요.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증여 공제 한도를 증액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결혼 자금의 대부분은 부모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행정력이 미비 또는 조사 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못했을 따름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행해온 결혼 자금의 무신고 증여 관례를 법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액이 지난해 3,658조 원이고 이 자금의 일부를 젊은 세대에게 증여하여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 자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까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확인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려야겠죠. 결혼 자금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죠. 또 사실혼 관계나 재혼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혼인신고일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법정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재혼의 경우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정확한 표현이 없지만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재혼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법 취지가 출생률 증가 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개정안일 뿐이고 정확한 것은 실제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까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부의 설명에 반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가 결혼, 출산, 양육과 무슨 관련성이 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소, 중견기업의 가압승계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압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몇 가지 중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 우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즉 줄여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특례 한도는 증여재산가액 600억 원을 한도로 하며 10억 원을 공제한 후에 저율의 증여세를 부과하여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특례 한도는 60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율 부분에서는 기존에는 증여재산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했었죠.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10% 세율 구간을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3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고요. 또한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하여 증여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 중 업종 변경도 기존 중분류 내에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로 확대하였고요. 업종 제한이 사실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는 더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 표를 보시죠. 표준산업분류표는 모든 산업군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분류에는 중분류 업종이 다수가 있고 중분류에는 다수의 소분류 업종, 소분류에는 다수의 세분류와 세세분류 업종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중분류 내의 업종 변경만 가능하다고 했죠. 예를 들면 대분류의 제조업, 다음 중분류의 제조업의 여러 업종 중에 하나인 1차 금속 제조업, 또 1차 금속 제조업 중에 여러 업종인 1차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체는 중분류 내에 있는 1차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분류인 1차 금속 제조업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분류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기 장비 제조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지요. 즉 대분류인 제조업 항목만 유지한다면 중분류 어떤 업종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은 사후관리 규정 중 업종 제한 규정만 개편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와 동일하게 업종 변경이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된 것이지요. 이로써 가업승계와 관련된 업종 제한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제 개편안 중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